네, 민주당 사태, 임미리 교수에게서 촉발된 사태가 사실 주말 내내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김태일 기자,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종로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당의 이번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자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발제에서 아까 보셨던 저 발언이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다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겸손함을 강조하면서 좀 사과를 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제 임미리 교수도 이 발언을 듣고서 좀 일단락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아침 민주당 당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해찬 대표나 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아침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가 있었고 남인숙 최고위원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침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우리 당으로 하여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귀를 더 열고 경청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 공감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남인순 의원이 임 교수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 고발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과는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리 사과도 사실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이제 계속 집요하게 물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며칠 전부터 이낙연 총리는 잘못됐다는 얘기는 했죠. 잘못됐다니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도 있었다시피 좀 겸손함이라는 것이 좀 민주당 내에서는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인순 최고위원이나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했으면은 민주당이 이제 당 차원에서 사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찬 대표가 안 했으니 안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 당사자인 임미리 교수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낙연 후보가 당의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한 거다라는 말도 추가를 했어요. 그 점을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할 수 있고요. 당 대표 자격으로 한 거다. 다만 이해찬 대표나 또는 사무총장 또는 대변인 또는 공보국을 지휘하고 있는 당의 지금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라인에서 저런 사과가 나오면 당장 책임을 물을 의견들이 나올 거고 그거는 아마 더 큰 이제 내부의 후폭풍이 일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일종의 성동격서, 한쪽에서 살짝 빠지고 한쪽에서는 사과를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린 매체가 경향신문, 흔히 말하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굳이 나누자면 또는 민주당이 좀 우호적이냐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고 아주 비판적인 걸 일관된 매체냐에 따라서 좀 나눈다면 경향신문은 조금은 우호적이고 조금 진보에 가까운 그런 매체라고 대개는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신문에 이렇게 실렸다면 훨씬 더 큰 후폭풍이 일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남인순 최고위원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독재 정권 또 권위주의 정부 과거에 박근혜 정부 향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 이런 얘기를 해 갔던 정당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여러 언론들이 사실은 우호적이지 않죠. 지금 이 사태 그런 점에서 빨리 발을 뺀 게 잘한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도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이제 종로에서 유세할 때 발언 실수, 5.18 관련된 실수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줘. 그러니까 여야 모두 좀 언론 자유에 대해서 폭넓게 좀 인정하는 태도로 좀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금 이해찬 대표를 고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 이해찬 대표를 2건,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게 2건인데요. 그 이해찬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 예. 임미리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제 고발한 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곳은 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예. 이해찬 대표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 고소고발을 국민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는 점은 고소고발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가 침해되고 특히나 그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고 또 현 정부를 비판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급박을 하는 것이나 저희는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찬 대표를 고발하게 됐고. 네, 지금 이렇게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여권 지지자들은 또 중앙선관위에 계속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은 물론이고 그 임미리 교수에 예. 대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매체 더 브리핑이라는 곳 고일석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 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이름을 올린 분이라고 해요. 예. 이분이 중앙선관위에 임미리 교수 신고했다고 공개했고요.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 표명했던 최성식 변호사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성향 또 이제 진보적 색채가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서로를 이제 맞고소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군요. 근데 정작 이 민주당이 고발해서 고소를 취한 당사자는 임미리 교수잖아요. 임미리 교수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민주당 쪽에 지금 남인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이렇게 난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예. 이낙연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사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사과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 고소고발전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여권 지지자들은 고발이라기보다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방식이었고 예. 이 건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 강한 제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 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좀 권고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당사자인 임미리 교수가 당 대표 자격을 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사과를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밝혀서 일단락 되긴 합니다만은 그 내부를 뜯어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지금 제대로 잘 정치에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을 계속 이제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동호 대통령 연설 비서관도 사실은 이 대목을 이제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어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파국을 걱정하며입니다. 파국을 예, 걱정하며.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진보는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예.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서 파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예. 이제 신동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문 대통령이 깊이 신임하는 참모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예. 인물인데 아마도 맥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한때 이제 민주당 지지율과 이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났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많이 좀 소위 얘기하는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지금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예. 그걸로 이제 우리의 승리를 오판한다면 질이 멸렬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읽히고요. 또 더불어서 보면 미학자 진중권은 새로운 천사를 두고서 원래 예. 한 몸이었으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둘로 쪼개져야 했던 자신의 반쪽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라면서 예. 진정 교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최근 이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을 두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동호 연설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처음 초기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했고 뭐 복심 중에 복심이라 불리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동호 연설 비서관의 이 자아성찰 내부 비판이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맥락에서.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미학자 이제 진중권 씨가 이제 미학을 전공했으니까요. 학부에서 한 몸이었으나 이제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나의 반쪽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는 같이 진보운동, 같이 사회 변혁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치거나 뭐 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신동호 비서관의 글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같이 진보 그룹에 있었던 예. 사람 중에 지금 의견을 달리하는 근데 그 의견을 달리하는 유형이 참 다양해요. 예. 어떤 분은 아예 보수로 전향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입장을 달리해서 길을 달리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아플 정도로 신랄하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일 것 예. 같고요. 인내심을 요구하는 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또 아까 보수단체가 또 예. 이해찬 대표를 또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어떤 지금 친문 예. 세력에서는 또 임미리 교수와 또 다른 분들을 또 고소. 예. 정치라는 게 이해 충돌과 갈등을 오히려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예. 이 정치가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오로지 다 검찰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건 정치의 기능이 지금 이미 상실되고 마비되는 예.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 스스로가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많이 부여하게 되고 예. 검찰에 가서 모든 거를 다 재단을 받아야 되고 또 법원에 가서 재단을 받아야 되는 예.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임미리 교수 칼럼 사건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더 성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호정 기자, 실제로 앞서 잠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0.3%포인트 하락한 39.9%를 기록을 했고요. 예.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한국당이었죠. 예. 자유한국당은 1.8%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주 2월 첫째 주 지지율이 조금 뛰면서 40% 위로 올라왔는데 다시 이 30%대로 내려온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게 10월 10일부터 15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측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임미리 교수 고발과 그리고 정 총리의 발언 실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잘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악재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이미 심장하게 여권은 아마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